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수 드루킹 재판 사건과 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손발 자르기를 넘어선 손톱 발톱까지 다 빼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미애의 당대표 시절과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어떤 그 행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분석해보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추미애는 크게 보면은요, 그 뭐라 할까요, 사실은 여당의 엑스맨, 그러니까 여당의 그 치명적인 한 건을 지금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이라고 알려진 김경수 재판, 드루킹, 이미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입니다. 댓글 조작.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했다고 그렇게 적폐라고 비판하더니 저그들이 바로 여론을 갖다가 댓글로 조작해서 마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묻힐 뻔 했는데 추미애가 여당 대표 시절에 별거 아닌 줄 알고 그거 댓글 조사하자 이렇게 되니까는 야당이 덥석 물었죠. 그럼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특검으로 가가지고 해보니까 드루킹이라는 이 그 사건이 완전히 유죄가로 판결이 되면서 더욱더 이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수가 결국에는 그 뭐 파주인가 어디 가서 그 시연회, 드루킹 시연회를 보내 안 보내 하면서 아무튼 김경수가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됐다. 그리고 김경수가 이걸 김정숙 여사까지 다 지금 동원해갖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한국당의 혼수성태 의원이 단식해가지고 특검으로 가자, 드루킹 특검하자 해가지고 드루킹 특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김동원 유죄, 김경수는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경남도지사가 됐는데 재판에 특검이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 구속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2심으로 항소심으로 가가지고 항소심이 계속 지금 국제인권법 지금 하여튼 친문 판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석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도지사 지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1월 21일 날 사실상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본 것, 시연회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게 공범인지 아닌지는 연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3월 신날로 연기했어요. 원래 1월 21일 날 땅땅땅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선고를 연기하면서 변론을 재개했어요. 변론을 다시 재개.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래서 이 일정대로 가면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항소심에서 사실 그렇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도지사직을 잃더라도 김경수는 도지사 거의 임기 말기쯤에 임기 다 돼가지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없을 그럴 시기까지 도지사직을 누리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경수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도지사를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 자체가 정통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국정원 댓글 조작하고 똑같이 드루킹 마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갖다가 몹쓸 후보로 그냥
추락시키고 문재인이가 그 덕에 대통령이 돼버린 요런 조작 대통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통성에 치명타가 오는 겁니다. 이 일을 여당 대표던 대표 시절에 여당 대표인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하 언론에서는 지금 추미애가 한 건 크게 했다. 크게 했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사실 1월 20일 날 선고를 하고 또 3월 10일 날 선고를 해버리면은요. 총선에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문재인당 아주 초토화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가짜 정권 돼버리지 않습니까? 요런 조작 정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친문 판사가 국제 뭐 인권법학회 출신일 모양이요. 이 판사도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연기고 주심 판사가 연기하려고 하고 옆에 부장판사 배석하는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이니까 배석판사 부장판사거든요. 부장판사는 아이고 유죄인 것 같다라고 지금 막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추미애는 엄청난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이런 한 건을 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타격을 주는 이런 엑스맨이 됐다. 이렇게 돼서 추미애의 그 자살골 1탄, 엑스맨 1탄이고요. 2탄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면은 윤석열 검찰에 손발을 자르고 손톱 발톱같이 다 지금 뽑아버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사무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윤석열이 특별수사단도 단독적으로 검찰총장이 꾸리지 못하도록 사전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13개 직접 수사 부서를 갖다가 완전히 거의 뭐 폐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판부 형사부로 직제 개편까지 해가지고 1월 20날 여기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의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발동해가지고 1월 8일 날 그 인사를 통해서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그리고 중앙지검장의 이성윤 지금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장 새로 간 동부지검장 다 문재인 추미애 사람으로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 그 윤석열 검찰 수사팀이 해왔던 그런 수사들을 갖다 온갖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검찰총장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 명을 거역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서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윤석열 총장 징계하려다가 이러다가 두 번째 자살골인 것 같다. 정말 그때 윤석열 징계했으면은요. 광화문에 진짜 다시 1000만 명, 2000만 명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수습을 했죠. 내가 이번 인사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는 싹 수그러들었죠. 그 전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뭐 딱 전화 받은 것처럼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이해찬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라고 그러고 정책 보좌관한테 막 보내고 그렇게 딱 언론 플레이하고 막 그 카톡 문자로 딱 카메라 기자한테 찍히도록 그렇게 하고 생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차라리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로 몰아가버렸으면 되는데 저자들이 아주 귀신 같아요. 이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윤석열 징계는 슬그머니 뒤로 싹 한 발 빼면서 대통령이 이번 인사건으로는 징계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탁 면죄부 준 거 포용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쇼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이 추미애 법무장관 문재인 이 친문 앞제비 판사 그 검사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로는요.
지금 이 조국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 조국이가 지금 아들 자녀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에 그 변호사 5-6명 있었던 조그만 그 법무법인에 있었던 최강욱이라는 변호사 조국의 후배 모양이에요. 그 최강욱이한테 변호사 사무실 갔다 인턴 가짜로 해가지고 발급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검찰팀에서 조국이를 기소하면서 최강욱이한테 계속 수사에 오라 했는데 최강욱이 안 와서 서면으로 답변만 하고 그 최강욱이가 나중에 1년 뒤에 조국이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최강욱이를 갖다가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최강욱이를 기소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최강욱 기소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무마 사건에 해가지고 백원우가 지금 원래 이 감찰 업무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민정비서관인 백원우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이가 지금 백원우를 시켜가지고 박영철한테 부탁하도록 사의하도록 하고 감찰을 따다 중단하도록 하고 또 조국이는 박영철한테 시키고 또 김경순의 윤건영이네 무슨 친문 핵심들이 백원우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백원우가 박영철 반부패 담당 비서관한테 좀 부탁하고 감찰 중단을 지금 이렇게 그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농단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부지검의 수사팀은 이 백원우를 조국의 공범으로 보고 백원우를 기소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인사명령 받고 내려간 동부지검장이 나 자료 못 봤다. 아직 수사 자료 못 봤다. 그러니까 백원우 기소를 좀 미루자 했고 백원우 기소 미뤘지 않습니까? 백원우 기소 미루는 것은요.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백원우 미루자고 지금 대검회의에서도 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조국이 무혐의 처리하자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울산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백원우를 갖다가 별동대 팀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루고 여기서는 백원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송철호 시장 있죠. 송철호 시장도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미루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를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데 온갖 방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지금 친문이 검사들이 전부 문재인 앞제비 검사들이 울산 선거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갖다 기소 못하게 지금 온갖 방해를 하고 임종석이는 지금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문재인하고 추미애가 지금 앞제비 판사들 갖다 지금 경희대학교 후배네 누구네 다 지금 내보냈고 빅포 중앙지검장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조사부장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다 호남 출신 검사로 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말아먹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갖다가 농단하고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손발 자르고 몸통 자르고 손톱 발톱 다 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의 귀가 눈을 막고 지그들 갖다가 지금 지그 패거리를 갖다가 완전히 조폭처럼 지금 봐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가 거기에 가장 앞장서 갖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것 같죠. 저는 이 또한 추미애의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지금 정말 힘없이 당할 대로 당해가지고 이제 대검 간부회의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검사장들 부장들 각 반부패 부장이네 뭔 부장이네 부장들이 전부 다 문재인이 꼬붕들여가지고 윤석열이 공개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윤석열이 이제는 직접 그 날마다 하던 회의 안 하고요. 조그맣게 책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수사 지휘하고 수사 보고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워낙 지금 문재인 추미애 그리고 중앙지검장 반부패 강력부장 그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가지고 워낙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힘에 붙여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국에 이런 형국인데 언론 보면 추미애 문재인하고 추미애 애기들이 지금 앞제비 검사들 시켜가지고 최강욱이, 백원우, 임종석이, 송초로 다 지금 기소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그들이 이긴 것 같죠. 지금 국민 여론은요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떤 진영의 편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윤석열을 저번에 그 추미애가 정말 징계를 했다고 하면은 광화문에 뛰쳐나오겠다는 분들이 지난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느냐 4월 15일 날 투표장으로 나가느냐 하면서 지금 전국의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걸 갖다가 좀 점잖게 표현하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미애가 계속 지금 그 자살골 비슷하게 엑스맨 노릇을 하는 게 그래서 그 검사가 양석중 검사가 심재철 검사한테 항의했지 않습니까? 대검 회의 때도 항의를 하고 조국이를 무혐의 시키라니까 항의를 하고 상갓집에서 정말 거나하게 먹고 거기서 보니까 무슨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저쪽 테이블에 앉아 SBS 그 최초로 단독 현장에서 취재한 그 기자가 SNS 글을 올린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저쪽에 심재철이랑 있고 이쪽에서 양석조 검사가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어떻게 조국이가 무혐의냐고 정말 이렇게 국민 볼낯이 있냐고 말이야. 이거 우리가 검사로 살 일이냐고 진짜 검사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뽀르르 법무부 무슨 보도자료 내가지고 법무부 명의의 성명서를 냈다니까요. 상갓집에서 장사 미사도 하지 못할 추태라고 그래가지고 징계할 것처럼 징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월 23일 날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까지 싹 지금 물갈이 전부 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해왔던 조국 수사, 조국 비리, 조국 가족 비리,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유재석 감찰 무마 의혹,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지금 줄 서 있는 친문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줄 서 있는 이런 조사들을 전혀 못하도록 지금 싹 수사팀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이 또한 여론이 더욱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악화된 여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혈혈단신으로 버티니까 국민 여론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하는 정말 기쁜 뜻이 뭐 있냐면은 4.15 총선에서 야권 세력이 보수 야권 세력이 과반만 넘으면 아니면은 과반 이상이 넘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찌됐건 간에 4월 총선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미진을 이유를 들어서 특검으로 갈 것이다. 야당이 당연히 특검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거 할 만큼만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특검한테 다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의식이 있고 지각 있고 양심 있고 깨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윤석열 총장의 도움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특검으로 가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해로 인해서 밝혀내지 못한 이 부분을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은 특검이 드루킹 특검을 해서 밝혔던 것처럼 이 특검이 정말 청와대 핵심들까지 전부 다 밝혀내는 그런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총장을 도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검찰을 도와준다는 생각, 검찰을 바로 세우고 검찰이 바로 세야 대한민국이 바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총선에서 야당에게 과반 이상의 특검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다가 야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면은 바로 그것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벌인 1월 8일 인사, 그리고 초상집 그 조문 상가집에서 있었던 그런 부하 검사의 항변을 갖다가 항명으로 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지금 온갖 청와대 핵심들을 갖다가 최강호 공직기획성 백원우 비서 전부 다 기소 못하게,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기소 못하게 하는 이런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검사들이 벌치는 자살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상 칼럼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웁시다. 감사합니다.